뉴욕 증시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욕 증시도 힘이 그다지 없는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이 똑같은 경제 지표를 두고서도 엇갈린 해석들이 더욱더 투자자들을 좀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지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뉴욕 증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최근 증시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하락에 배팅하고 있는 스마트 머니들의 동향을 한번 점검해보셔야 할 텐데, 베어 인덱스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쪽 동향 자체는 약간의 가능성은 보이고 있지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선 관련한 정보를 좀 눈여겨 보셔야 할 텐데, 어저께자로 롬니 후보가 오바마 후보를 2.4%로 지지율을 앞서면서 롬니 후보가 47.8%, 오바마 후보가 45.4%로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화당 우세는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미국 달러는 강세 전환되면서 유로 약세로 재진입 가능성이 염두에 두어지고 있는데요. 즉 QE3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더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 포인트로 삼아봤습니다. 네, 롬니가 이 오바마를 추월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버냉키가 지명이 안 되고 향후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절벽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버냉키에 대한 재지명이 약해진다고 보면 오바마 자체도 재무장관인 티모스 가이스너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계속 퇴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도 또 유로존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네, 가장 먼저는 FPD의 FOMC 정례 베이지북 발표가 있겠습니다. 즉 베이지북 내용은 경기 여건의 동향 설명과 함께 금리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역을 발표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는데요. 아마도 제로금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컨센서스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재무부 예산 관련해서 재정 적자에 대한 관련 데이터 발표가 있겠는데요. 8월 달에 1,905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증가됐었습니다. 이번 9월 달에는 블룸버그 예측은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브링픽닷컴의 예측으로는 한 750억 불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재정 절벽을 계속적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로 지역의 소매 가격 지수 및 이탈리아 및 프랑스의 산업 생산도 발표되기 때문에 유로존의 동향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로 전체 소매 가격은 상승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플레 유발 가능성은 조금 있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의 산업 생산은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쪽에서는 약간 부담, 유로 쪽은 그냥 중립 정도의 의견으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립이나 약간 부정적인 재료만 좀 예상이 되고 긍정적인 재료는 또 그다지 예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뉴욕 증시 미리 보기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